병원, 침대. 76세 할아버지가 70년 된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철수 할아버지 76세 췌장암 사기. 남은 시간은 3개월. 할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다.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살인자야. 뭐라고요? 6.25때 나는 전우를 죽였어. 1951년 4월 27살 이철수 일병. 친한 전우가 있었습니다. 박상민 일병. 같은 나이, 같은 고향. 철수야, 우리 살아서 돌아가면 뭐 할래? 글쎄, 장사나 할까? 나는 결혼해서 애 낳고 싶어.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 그렇게 해. 어느 날 밤, 소대는 정찰 임무를 나갔습니다. 20명, 새벽 2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6명이 쓰러졌습니다. 후퇴, 후퇴. 철수는 뛰었습니다. 옆에서 상민이도 뛰었습니다. 탕. 상민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를 맞았습니다. 으악. 상민이가 쓰러졌습니다. 철수가 달려갔습니다. 상민아, 철수야, 다리를 못 걷겠어. 소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철수, 빨리 와. 철수는 상민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탄약과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일어나. 안 돼. 못 걷겠어. 적군이 가까워졌습니다.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철수, 지금 안 오면 너도 죽는다. 상민이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야, 가. 너라도 살아. 안 돼. 같이 가야 돼. 나 때문에 너까지 죽으면 안 돼. 적군의 고함 소리. 50m도 안 남았습니다. 이철수, 마지막이다. 지금. 철수는 떨었습니다. 상민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미안해. 괜찮아. 가. 빨리. 철수는 상민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상민이의 비명. 철수는 귀를 막고 뛰었습니다. 소대는 돌아왔습니다. 20명 중 14명만 살았습니다. 상민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철수야, 왜 나를 두고 갔어? 미안해. 미안해. 나는 혼자 죽었어. 너 때문에. 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철수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우리 상민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국을 지켰습니다. 상민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철수는 그 말을 하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상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철수야, 왜 나만 죽었어? 철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전쟁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매일 밤 악몽 꾸잖아요. 묻지 마. 철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2024년, 암 진단. 철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전우를 버렸어.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도망쳤어.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전우를 버렸어. 철수는 울었습니다. 7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며칠 뒤 아들은 참전용사회에 연락했습니다. 참전용사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80대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이철수, 전우. 회장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전우를 두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나도 전우를 두고 왔습니다. 1952년 백마고지. 내 옆에서 전우가 다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 전우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른 소대원이 구했습니다. 그 전우는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60년 만에 만났습니다. 회장이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전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너도 살아서 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울었습니다. 이철수, 전우, 당신은 살아남은 겁니다. 죄가 아닙니다. 회장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참전용사회 단체 사진. 이 사람들 모두 당신 같은 이야기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전우를 잃었습니다. 민간인을 못 구했습니다. 모두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습니다. 회장이 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철수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상민, 전우 가족 찾아봤습니다. 여동생이 살아 계십니다.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만나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70대 여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박상민의 여동생 박순희 할머니였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철수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철수 오빠, 순희야, 나 기억하니? 물론이죠. 오빠가 우리 집에 자주 오셨잖아요. 순희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야, 나는 내 오빠를 알아요. 철수가 놀라 순희를 봤습니다. 뭘 알아? 오빠가 우리 오빠 두고 왔다는 거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이가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나는 전우를 버렸어. 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오빠, 마지막 편지 남겼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 순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70년 된 편지였습니다. 출정하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맡겼대요. 내가 죽으면 읽어달라고. 순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70년 전 상민이의 글씨. 순이가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상민이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나는 죽은 겁니다. 철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나라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철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너는 살아남은 거다. 잘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죄책감 갖지 마. 나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쟁 때문에 죽은 거야. 너는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 결혼하고 애 낳고 웃으며 살아. 그게 나를 기억하는 거야. 편지가 끝났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너는 내 친구야. 영원히. 순이도 울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철수 오빠, 우리 오빠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살기를 바랐어요. 철수는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받은 전우의 편지. 상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한 달 뒤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 할머니와 참전용사회 동료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관 안에 상민이의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철수는 그 편지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참전용사회장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이철수, 전우는 70년 동안 전우를 기억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우애입니다. 70년 동안 숨겨온 비밀. 마지막 용기로 꺼낸 고백. 그리고 용서. 당신도 평생 짊어진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